안녕하십니까.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김윤정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시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잇몸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4월 20일 현재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1억 4천만 명을, 사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내에서도 10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과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개개인의 생활 방역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인 비말이 분비되는 곳이자 외부로부터의 유입 통로가 되는 구강 내 위생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구취를 느끼시고 내 입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시곤 하는데요. 이 구취는 입안에 있는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당뇨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전신질환, 그리고 타액의 분비량이 감소하는 구강 건조증도 구취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개는 입안 구석구석 쌓여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성 치태가 구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균성 치태는 단순히 구취를 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잇몸병, 치주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잇몸병이라고 부르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 그리고 그 하방에 있는 잇몸뼈에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치아와 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 사이에는 치주낭이라고 불리는 틈새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 그 틈새로 세균성 치태가 쌓이고 그 치태가 조기에 제거되지 않고 방치가 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잇몸의 염증은 어떤 증상을 수반할까요? 건강한 잇몸은 아주 밝은 연한 분홍색을 띠고 단단하게 치아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반면 염증에 이완된 잇몸의 경우 검붉은 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부어오르기도 하며 염증 때문에 고름이 차기도 하고요. 이솔질할 때 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을 이루고 있는 결합 조직의 부착이 느슨해지면 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치주낭이 더 넓고 깊어지면서 세균성 치태의 침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태가 쌓이면서 주변 조직의 파괴도 가속화되고 다시 더 많은 치태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죠. 염증이 잇몸에만 구된 치은염의 경우에는 적절한 잇몸 치료를 통해 건강한 잇몸으로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치가 되면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치주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치아가 흔들리며 나중에는 결국 빠지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잇몸병이 무너져 내려서 치아가 발치되는 경우에는 뼈이식과 같은 굉장히 복잡한 재건술식을 동반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수복이 어려울 수 있고 들리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흔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잇몸병으로 인해서 치아를 잃게 되면 잇몸도 없어지고 또 인공치아와 같은 대체 수복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 치주질환을 세균성 치태와 숙주 면역 반응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치아 주위 조직의 만성염증성 질환이라고 정의합니다. 주요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균성 치태이고요. 흡연, 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전신 건강이 기여인자로 작용합니다.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질환이고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도 없습니다. 실제로 치주염 환자의 치태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세균입니다. 막대 형태의 간균, 나선 형태의 나선균이 주로 관찰되는데요. 이러한 병원성 세균이 득세하면서 기존의 정상 세균총이 이루고 있던 균형이 깨지면 붓고 피나는 잇몸염증의 증상이 시작됩니다. 치주질환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이 치아 표면과 잇몸 내측에 깊숙이 쌓여있던 치태와 치석을 큐렛 등 여러 가지 기구로 직접 제거해내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치주낭의 깊이가 어느 정도 이상 깊게 되면 잇몸 절개를 통해서 직접 열어 젖히고 치아 표면에 있는 치석과 주변 잇몸 염증 조직들을 또 제거하는 술식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이 치주 치료를 하고 나면 내려갔던 잇몸이 다시 자라 올라오진 않을까, 또 치아 사이의 공간이 사라지진 않을까 막연하게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잇몸 치료하기 전과 후의 비교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과연 아래쪽이 좋아진 게 맞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잇몸 치료를 하고 나면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 뿌리 쪽으로 퇴축이 되게 되고 치아 사이 공간도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물의 삽입도 따라서 많아지고요.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도 증가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잇몸과 치아 사이의 공간, 내측에 깊숙이 박혀있는 치태와 치석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기구 조작을 통해 제거해내는 것만이 잇몸뼈가 내려가고 치아를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식립이 보편적인 술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건강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임플란트 주변 잇몸의 염증 또한 치주염과 유사하게 세균성 치태가 주요 원인이고 흡연이나 당뇨, 방사선 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치아와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치주인대라는 조직으로 인해 잇몸뼈에 연결되어 있는 자연치아와는 다르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골유착을 통해 뼈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장방에 있는 잇몸의 결합 조직 섬유 방향이나 혈행의 분포 등도 자연치와는 다르게 분포합니다. 하지만 치주염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즉 잇몸병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임플란트 주위 염증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출혈이나 발적, 농양과 같은 임상 증상도 치주염과 굉장히 유사하죠.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제대로 된 치주 치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도 정기적인 잇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잇몸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9년 다빈도 상병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급성기관지염, 즉 감기보다도 더 흔한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치주질환은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구강 내의 병원균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이동하게 되면 심내막염,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당뇨의 경우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염증맥의 물질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는 잇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반대로 치주세균이 또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면서 당뇨를 악화시킬 수도 있죠. 그 밖에도 뇌혈관 질환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그리고 골다공증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빅데이터 연구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전신질환들이 치주질환과 연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잇몸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러한 전신건강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전신질환이 잇몸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감염과 잇몸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최근 코로나 감염의 합병증과 치주염의 연관성에 관해 의미 있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환자의 치과 의무 기록을 검토해서 치주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총 568명의 환자 중에 40명의 환자에서 합병증이 나타났고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 환자에서 치주염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에 비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치주염을 가진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8.81배,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이 3.54배, 그리고 호흡 보조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4.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이 치주 병인균을 흡인하게 되면 사이토카인의 증가도 같이 이루어지지만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의 발현이 증가해서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부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감염으로 인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잇몸병은 일찍이 국내 연구를 통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폐질환 환자에서는 잇몸병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치아 결손의 개수도 많아지고 반면 칫솔질 횟수나 치실이나 치간 칫솔의 사용 빈도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잇몸 건강이 코로나 감염의 합병증 그리고 각종 폐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매번 3분 이상의 칫솔질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 등
기본적인 잇몸 건강 관리에 관한 수칙들을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잇몸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